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간 방송을 좀 못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주 업무가 바쁘기도 했었고, 최근 트럼프발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먼저 투기판으로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섣불리 좀 의견을 남긴다기보다는 좀 더 안정되길 기다렸고, 또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분석 내용들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섣불리 의견을 내기는 좀 부담스러웠고, 또한 최근 투자자로서 좀 부끄러운 최근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가 너무나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다른 유튜버들은 26년을 또 28년으로 미루고 28년을 30년으로 미루고 이렇게 뭔가 분리할 때는 뒤로 미루는 그런 습성을 맨날 오른다 오른다 이런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것들도 철면피처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철면피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 마인드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펀더멘탈이 어떤 것들이 변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 기준에서는 바닥을 보이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루하루 왔다 가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대부분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건데 일단은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확실한 건지 트럼프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는데 월요일에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해 제스처를 분명히 표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의 하루 안에서 답변을 보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에 최종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주가에 좋은 반응을 보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한 잘 그때 미국 장이 열리는 우리나라 밤에까지 협상이 잘 완벽하게 안 되면 또 다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전지 이야기로 돌아와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묻혔죠. 원래 처음으로 신장을 한 겁니다. 1분기 때 매출 기준으로 6조 2천억이었는데 6조 3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거의 영업이익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야, 이거 어차피 AMPC 포함돼서 3,400 나온 거 아니야? 이제 포함해야죠. 이거 없어질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MPC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건드린다고 하면 일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좀 바뀔 여지는 있다. 이런 것이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함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없죠. 매출 6조인데 그래도 점점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중국 관세 강화에 따라서 사실 K배터리는 이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워낙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설사 좀 더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관세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미국, 중국이 계속 싸우더라도 이미 미국의 많은 공장들을 지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보호를 받고 미국의 중국에서는 가격을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의 김현수 위원의 리포트인데 여기서도 좀 전에 나온 건데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당연히 기대치를 상회했다. 그다음에 6개 분기 만에 매출 감소세가 중단되었고 처음으로 말씀드렸듯이 1분기가 신장으로 돌아나왔던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최전방 수요인 미국과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19%, 독일 뭐 36% 나왔듯이 거의 유럽에서도 3, 40% 이상이 계속 1, 2, 3월 달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 2월 달에는 워낙 그 규모도 좀 작고 한 상황에서 신장으로 나올 수 있지만 3월부터는 이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데 그것들이 신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거 3, 40% 정도 신장이 나올 거고 또한 독일에서는 6월 달에
보조금이 시작될 하반기부터는 7 월부터죠. 는 보조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모델 Y가 여기가 요거 말 짚고 넘어가면 유럽의 3월 전기차가 판매가 최고치다. 3월 판매가 35만 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에 23년에 3월 32만 대 이후 최고치다. 재작년이죠. 독일이 45%, 42%. 지금 근데 이 데이터가 뭐냐면 유럽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가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1월에는 아예 생산을 못했고 3월 달에는 일부 어, 어디죠?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있었지만 굉장히 적은 물량밖에 안 들어서 그때 테슬라가 이거 30% 역신장했었을 겁니다. 3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 이상씩 신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제 공격적인 램프업이 되고 있는 테슬라가 합류한다라고 하면 거의 40% 50%씩 신장을 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수요는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거기다가 하반기 독일 보조금 재도입과 액션 플랜이 포함된 기업 구매 차량 전동화 입법화가 우리의 최전방 수요를 더욱더 가속화시켜 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직접 타격은 없다. 그래서 이런 양극재, 동박 이런 것도 관세 부과 유예 대상국인 한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다. 그리고 요 주가로 보게 되면은 이 김현수 연구원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적정 가치가 7, 80조 원인데 이제 70전 중반에 있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오버슈팅 가구도 가격이 부담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썼죠. 이런 점유율 하락세 중단, 이런 수출 데이터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양극재 10일 단위의 수출량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은 사실 매출로 꽂히는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이런 기반으로 매출 예측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NCM과 NCA 데이터를 보면 10일간 데이터를 NCM 보면 6천 톤 정도 나왔습니다. NCM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NCA는 주간 단위로 10일 단위로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사실 이런 거를 본 크게 의미가 없는데 NCM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분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팍 튀어 올랐습니다. 4월 초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30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요거는 뭐 한 8일치 정도로 보긴 되는데 어쨌든 평균 3을 보면 18,000톤까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보면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 24년, 최근에 2년간의 가장 높은 수치인 2024년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저는 사실 뭐 이런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 배터리에서 중요한 것들이 가동률이 지금 너무나 낮은 게 문제입니다. 거의 다 30%대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동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바, 이런 것들이 수출 중량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나서 좀 더 확실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균 단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하방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다행히 그나마 수출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나마 만회해주고 있고, 이 금액적으로 볼 때도 뭐 한 400이라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바닥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 데이터가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NCM 같은 경우 이제 15일 단위로 봤을 때 이제 지역이 어느 정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LNF고고, 청주, 이런 포항, 에코, 에라, 에코 포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조금 LNF 쪽이 좀 좋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한번 지켜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NCA 같은 경우도 물론 이번 첫 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첫 주는 좀 별로 안 나오다가 막 팍 나왔다가 팍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5구이고 이 수치가 점점 바닥을 지나서 12월 이제 이쪽 바닥을 지나서 좀 더 이런 상향 부근에 다시 물량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여기 평균 단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달러가 좀 보존을 해주고 있고,
중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동률 기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신뢰를 못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반등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 데이터 나오면 좀 매출 데이터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유럽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런 관세 이슈가 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관세 이슈가 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어느 섹터에 대한 목석 가리기가 또 필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 해보고 이런 투자에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다 보면 분명히 다시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6월 달에 나오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가형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호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해 줄 것이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가끔씩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